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 살짝 얹혀가는 건축가 노성진입니다. 저 무대 뒤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아서요. 이 긴장이 돼서요. 무대 위에 쓴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작년 올해가 정말 우리 인류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점점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미래도 밝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누구나 다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2020년, 2021년 오늘 준비한 프로그램이 바로 저도 위로받고 여러분도 위로받고 또 피아니스트도 위로받고 위로를 주는 사람도 위로를 받고 위로 받으신 분도 위로받고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중간에 건축 이야기를 조금 도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과 저것을 섞어 놨더니 창조가 됐다라고 말한 스티브 잡스처럼 그냥 건축과 음악도 섞어보고 도시와 음악, 피아노를 섞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광스럽게 이 피아니스트 여수를 사랑하는 이해란 피아니스트가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진행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해란 선생님은 이 무대에 모시기 전에 여러분 오늘 위로를 받으셨으면 우리 이제 끝까지 잘 보시고 또 나가서 다른 분한테 위로를 해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피아니스트를 불러볼까요? 자, 이해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어가지고 사실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아니 피아노 치신 게 저렇게 멋있을 줄 몰랐거든요. 무대에서 보는 거 또 다른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요. 그다음 이 피아노 위에 이렇게 리플렉션에 막 비치는 모습도 멋있으시고 꼭 물에 비치는 것 같은 느낌. 여기 그 뒤에 배경으로 보시는 사진들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저는 물만 봐도 위로를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 좀 엉뚱한 질문이 하나 해서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리스트가 왜 누구한테 위로를 주려고 이 곡을 작곡했나요? 아, 리스트가요? 네. 선생님은 위로 받고 싶을 때가 언제세요? 저는 매일매일 네, 리스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서 위로라는 곡을 썼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선생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무대에서 늘 혼자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멋진 분이. 그래서 저한테 위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말이 많아지면 이 맥이 끊기니까 이 다음 곡을 물어봐도 될까요? 네, 다음 곡은 베토벤의 월광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달빛처럼 달빛 소나타. 베토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또 위로하고 싶고 그래서 베토벤이 이 곡을 작곡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태였어요. 사랑하는 약혼자로부터 파혼을 당하고 그런 마음으로 썼는데 어느 시인이 이 곡을 듣고 스위스 루체른에 있는 호수가 연상이 된다는 거죠. 네, 물과 달과 어떤 정서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광 소나타라는 제목을 그 시인이 붙여서 월광 소나타가 됐습니다. 한번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는 일이 하나 뭐냐면 피아니스트는 어떻게 하나도 안 틀렸을까? 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틀린 거 모르셨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안 틀릴 수가 있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모양입니다. 사실 오늘 달 얘기와 바다 얘기와 여수와 섬과 도시 얘기를 하는 날입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1악장, 2악장, 3악장으로 분류해서 들려준 올강 소나타는 그 중간 거는 굉장히 빠르면서 어린애 같은 느낌이 있고 뒤에는 연인과 논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서양의 달문화가 이렇게 넓게 깊게 관여한지는 몰랐거든요. 저는 우리 민족만 달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민족이 24계절을 잘라서 썼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바쁘게 챙겨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생략했는데 과연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달과 해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햇빛은 어둠을 지워버리지만 달빛은 어둠을 밝힌다? 라는 뜻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광한 것이 세상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속에 잔잔한 달빛이 오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그 도시 이야기를 슬라이드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란 선생님 초대해서 마지막 두 곡을 더 듣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가이면서 저는 도시 설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건축을 하다 보니까 도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공부를 도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도시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여수를 사랑하게 되고 여수를 사랑한 나머지 제가 남은 생은 여수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 와이프를 지금 꼬시는 중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굳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수는 우리나라에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도시가 됐습니다. 이거 놀라움이 있을 겁니다. 세 가지를 갖추고 있죠. 하나가 뭐냐면 로고스, 본질, 그러니까 로직을 가지고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두 번째가 에토스, 진정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파토스, 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도시를 가면 마지막이 안 보여요.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도시나. 근데 여수 엑스포를 해내는 걸 보고 열정을 가진 도시가 해낸다. 그리고 도시가 지금 여수가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죠. 제가 도시 색담 하면은 약간 오해하실까 봐서 제가 한자로 색깔을 도시색, 이게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선진국하고 선진 도시가 과거에는 경제력, 군사력으로만 딱 잘라버렸는데 지금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문화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번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회로 올라간 가장 큰 평가가 뭔지 아세요? 문화력이었던 거예요. 이제 문화를 빼고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문화 선진하고 있잖아요. 굉장한 힘이죠. 여러분, 문화라는 게 뭐냐면요,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유서 깊은 파리의 개선문을 작가 한 사람이 뒤집어 씌우는 것을 허용한 문화죠. 우리 같으면 문화재를 어떻게 씌웁니까? 근데 허용합니다. 이 크리스토라고 하는 미국의 환경조각가 한테 허용을 합니다.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게 문화의 전 세계의 주목을 받죠. 허용한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여수 문화의 인지체계라고 하는 걸 제가 자료를 통해서 들어봤더니 첫 번째가 음식이에요. 그 생각나면 음식 먼저 생각난다는 거죠. 이게 보시면 조림, 게장어, 샤브샤브, 회, 게장, 백반, 굴구이, 돌산, 갓김치 이런 게 이제 먼저 생각난대요. 왜냐하면 이 혀가 가장 기억을 빨리 한다는 거죠. 그것도 뭐 단점이 아니죠. 장점이죠. 두 번째가 바다가 접해 있는 지방 도시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해양 엑스포, 뭐 항구, 리아세스 해안, 섬, 커피숍 많고 횟집 많고 펜션 많고 포차 많고 밤바다 있고 뭐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근데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끝에 이순신 생각난다. 이게 무슨 현상일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렇게 화려한 도시는 없습니다. 근데 과연 아름다운 거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조금 조급함이 있어 보이죠. 좀 조급하죠. 좀 햇빛을 조금 죽여도 되는데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허하면 자꾸 헛말을 하죠. 헛말. 우리는 이제는 여수가 이 정도 이제 힘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자신감 있게 조금 절제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도시 학자로서 이게 여수색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실은 여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는 거죠. 갈 길이. 지금 여수는요, 2021년 27만 명, 올해 30만 명이 무너지면서 2016년에 무너지면서 지금 벌써 한 3만, 4만이 빠졌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지금도. 왜 도시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왜 빠지고 있냐는 거죠. 그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성장하는 도시의 현상입니다. 그 도시가 발전하고 집가가 올리면 이렇게 오르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둥지 내몰림 현상이 생겨요. 원래 살았던 사람이 집가가 자꾸 오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꼭 행복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경제가 꼭 행복한 걸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뭘 챙겨야 되냐면 여수 사람들이 밥 못 먹고 살고 어렵게 산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챙겨야 되죠. 마음으로. 그래서 언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자, 제1도시 여수는 어쩌다 28만 명도 무너졌나? 이제 이렇게부터 자극을 하죠, 시민들을. 그리고 결과가 뭐냐? 2016년 29만 명 붕괴 이후 4년 만에 1만 명 줄고 인근 순천에 개발된 신도심 쏠림이 있었고 비싼 물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주요 원인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율촌의 대규모 단지 택지 개발해서 도시 비전 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 마을을 만드는 것이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지 않는 걸 챙겨가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전 세계가 실패한 사례들이거든요. 지금도 뉴욕에는 할렘가가 계속 부자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매일 데모를 합니다. 관광객 오지 말라는 거죠. 관광객 오지 마라. 땅값이 계속 오르니까. 난 여기 살고 싶다. 자, 이게 둥지 내몰림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영국에서 최초로 나온 말이죠. 그 중산층이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야 될 상황입니다. 자, 집가의 상승과 부촌이 꼭 인구를 잡아둘 수는 없다. 정주자와 관광객이 서로 행복한 걸 하려면 새로운 여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서로 교차돼야 된다. 그래서 도시 전환의 시점이 지금 온 겁니다. 지금 가장 성장하고 있을 때 꼭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모든 땅에는 음악도 음률이 있듯이 땅도 지율이 있습니다. 그 땅의 흐름, 그 환경의 흐름, 높고 낮은 지역 포함해서 사람이 사는 모든 것을 다 지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수는 굉장히 특별한 지율을 가지고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갖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신구, 구도심과 신도심이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접수, 물에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느림과 빠름이 있고 골목과 도로가 있고 안과 밖이 있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섞어야 된다는 거죠. 저것을 무조건 섞어 놓으면 에너지가 생기는데 하나 예를 들면 율촌을 배경으로 한 산업개발, 특히 이 도시개발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극비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구도심을 도시 재생화시킨다든가 아주 멋진 스토리로 대적해야 돼. 그래야 같이 살아. 섞임의 창조. 섞이면 창조된다. 아까 제가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말한 대로 섞였더니 창조가 됐더라고요. 섞임을 인정하라. 이거죠. 자, 구도심, 신도심. 자, 슬로우. 천천히 가는 건 구도심 적당함, 허허로움은 적당함, 밀착감, 휴먼 스케일, 수천 개의 스토리. 근데 빠른 것은 신도심, 세련된 현대건축, 현대적 마감재라선 정정도. 이것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섞임의 창조를 하자. 그래서 안방의 아랫목과 윗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너무 방이 다 따뜻하면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어쩔 때는 위로 갔다가 어쩔 때 밑으로 갔다가 마음이 변할 때마다 다양성을 가지고 아랫목과 윗목이 있어야 아름답다 하듯이 감정 변화에 뜻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제 마음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냥 변하는 게 아니고 차경의 시선. 지금까지는 내 집에서 밖을 내다보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건물에 왜 가는 고민이 없어요. 내가 사는 방 안은 엄청 잘 만들어 놓고 살죠.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것만, 방 안에서 밖으로 보는 것만 고민하고 설계를 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시선의 방향을 이익사회에서 공동사회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 수 있죠. 그 사례들이 많잖아요.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밖으로 보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잘해왔어요. 너무 잘했어요. 잘못된 건 아니죠. 잘해왔죠. 이제는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으면 이제 이렇게 밖으로 보는. 그래서
자신의 공간에 경치를 빌려 오르거든 창밖에 있는 풍광이 아름답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의 집도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집도 외관이 사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실내에서 여러분 밖으로 봤을 때 과연 여수답냐? 그러면 저는 여수를 아는 사람이니까 여긴 여수네 그러지만 일반 사람들은 저희가 어디죠라고 물어요. 저기 다행히 이순신 장군이 보이는 바람에 여수인 줄 알죠. 여수의 모습이 없죠. 우리는 시드니를 가면 시드니 모습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나폴리를 가면 보는 순간 나폴리예요. 근데 우리는 제주도 가서 이 풍경이고 저기 목포에 가도 저런 풍경이 다 똑같은 풍경이에요. 차차별화가 없죠. 여기 보시면 율촌의 멋진 고급스러운 문에서도 밖을 봤을 때 이렇게 풍광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봤을 때 아름답게 느끼냐는 거죠. 이게 이제는 지역, 그러니까 이익사회에서 공동사회로 바꿔야 된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밖에서 이 건물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익사회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자, 이게 시드니죠, 여러분. 보시면 사람에게 열려있는 최고의 진수 도시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시드니 가면요, 그냥 해변을 걸어서 한 바퀴를 돌면 다시 그 자리로 옵니다. 무조건 사람이 걷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무조건 10분 후면은 무조건 공원이 나타나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물을 각각 해놨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전부 횟집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자, 모든 해변은 사람의 길이 있고 공원으로 연결된다. 이게 시드니입니다. 이게 시드니가 우리 여수하고 아주 닮아 있어요. 리아세스 키안이라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시드니보다 못하냐는 거거든요. 훨씬 더 열정이 있는데 무자극 사회, 사회를 자극하지 않아요. 자극하지 않아요. 보시면 원화원 감정의 지속력, 잔감정, 물과 바다를 대하는 성숙한 도시가 있죠. 자, 할스타트, 오스트리아. 여긴 여러분 여행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오스트리아. 저는 건축가로서 참 부러웠어요. 건축가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과거에도 건축가가 짓지 않는 집인데 저렇게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흐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저기서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스토리가 또 계속 돈을 벌게 만드는 이야기죠. 그래서 새 것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자, 근접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다 재료가 자연으로 돌아가서 썩을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부 저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전부 간판 걸고요. 그리고 그 LED 조명으로 얼마나 강하게 이 조명을 때리는지 지나가는 사람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보인 것 같죠? 실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비싼 간판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수 포차촌 한번 보셨습니까? 무차별 평준화에 이게 뭐냐면 지금 이 포차는요 전국 다 있어요. 대구에 가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리고 똑같아요 저렇게. 저는 뭐냐면 조금만 더 성찰을 하면 그 어시장에 있었던 팥이라는 게 있어서 팥이
그 어부들이 어렵게 고기를 잡아와서 이제 이 고기를 내리는 시간이 파시가 열리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때 술도 한잔 하고 하는 시장입니다. 그때 참 싸게도 팔고. 저는 그런 어떤 그 문화의 성찰 근거를 가지고 이름을 붙인다든가 그러면 뭐냐면 여수포 팥이 그러면 어떨까? 여수포 팥이 그냥 팥이라든지. 근데 여수포차 그러니까 뭐냐면 여수 빼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스토리 여수입니다. 이제 말을 만들어야 되죠. 삼청동 경리단 북촌의 익선동 서울은 북적북적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는 거죠. 나이 든 사람만 오는 거냐? 아니란 말이죠. 20, 30대가 다 채워버린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 추억도 없는 아이들이 간접적 추억을 느껴요. 묘한 감정이 생겨. 어디서 귀신 나온다는 얘기도 재밌는 거예요. 스토리로 느껴져요. 근데 새 집은, 새 아파트는 스토리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스토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원이냐. 적당한 밀착감. 새 것은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래된 도시와 건축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계속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도시는 소멸된다. 스토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해요. 예. 외국 사람들은 여수를 본토보다 돌산의 풍광에 빠진다. 여러분 이거 공감하세요? 오히려 돌산의 그 묘한 그 과거의 흔적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느끼고 갑자기 어머니를 느끼고 아버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서 울컥하고. 그래서 도시에서 흔적을 지우는 것은 사람들의 가슴에 어머니를 지우는 것과 같다. 도시인상학자 독일의 발터 벤야민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도시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얘기예요. 흔적이 다 도시에 사라지면 우리 가슴에 아직 간직해놓은 어머니도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독일에 있는 뭡니다. 이게 뭘까요? 활주로입니다. 2차 대전에 사용됐던 전투기 활주로예요. 자, 이거를 도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치우고 아파트를 짓든지 집을 짓든지 할 거잖아요. 시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떤 도시 설계가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도시의 흔적은 지우지 말자. 그것도 과거의 흔적이다. 스토리고. 그러면 길을 좁게 하나 만들어줘 보자. 그러니까 생긴 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모래는 씨앗이 착상이 안 되는데 이렇게 크게 깬 것들은 그 사이에서 착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찾아오고 그냥 자연스러운 공원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콜롬비아에 메데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콜롬비아 60% 인구가 절대 빈곤하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 저런 달동네들을 싹 치우고 아파트를 지으면 아주 간단한 일인데 그 사람들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3대에 걸쳐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달아줬어요. 산동네를 올라가는 데. 그랬더니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다들 행복해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다리 아픈데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내가 살았던 지역에서 살다 죽고 싶다. 이거를 인정한 거예요. 행복을 가져다 주고 정주민을 내쫓지 않고 이게 상성입니다. 이게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달아서 그냥 쓰게 만들었어요. 자, 진정성 요소 이제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보기에 참 좋았더라.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자, 여수를 발견해 보니까 자연은 직선을 만들지 않는다. 근데 여수는 직선이 없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새로운 시선을 선물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발견이에요. 아까 시드니에서 얘기했듯이. 그럼 가능성이 엄청나거든요. 가는 데마다 맨 처음 온 것 같아. 그만큼 중요한 자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세계를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서울을 닮으려고 하지 말고, 여수를 닮은 로컬리즘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무조건 고민하지 마라. 남을 보고 베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사우디 사막에 오래 세워진 호텔입니다. 자, 사막 한가운데 있죠. 근데 밤이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자극하지 않아요. 그 사막의 색깔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건축은 시각화된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는데 저런 데 자고 싶지 않아요? 바로 로컬리티잖아요. 지역성. 그렇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호텔이 여수에 오면 여수를 대변해 줘야 돼요. 첫 번째 만나는 데가 호텔이에요. 근데 호텔이 다 서울 닮았어요. 그냥 뉴욕 닮았어요. 서비스하는 방법 똑같아요. 정말 지겹고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수 와서 어떤 호텔도 가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모텔이 나아, 모텔이. 어차피 색깔이 없는 거 오히려 더 낫잖아요. 그만큼 지역성을 다 배제해버리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호텔이 이제는 지역의 스피커가 돼야 된다. 자, 이런 건축을 하게 되면요, 행동 유발을 하는데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이 건물과 닮은 행동을 한다고 그래요. 행동 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이라는 것이 신경 건축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다. 사람은 건축을 닮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게 보면요, 바닷가에 다 실제 방부목을 쓰는 게 아니고 실제 원목을 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5년 만에 한 번씩 이걸 교체를 해요. 근데 국가 행사예요, 이게. 뉴질랜드가 그렇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노동자들 밥을 먹여주는 겁니다. 어차피 나무는 다시 자라고 다시 지워지고 사람은 행복하고. 이게 진정성입니다. 우리는 시멘트가 꼭 대안은 아니고 인조목으로 대신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딘가요? 이게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데인데요. 이 브릿지를 전부 목재로 했어요. 보세요. 근데 이걸 5년에 한 번씩 갈아요. 행사예요. 여기를 걷는 사람들이 전부 한마디씩 합니다. 바닥에 앉아 놀고 눕고 다 행동 유발하죠. 왜? 무해하니까. 마지막에 친인, 사람과 물의 프렌들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과 자연을 잇는 도시계획, 사람길과 바람길은 하나다. 이제는 세속지형을 넘어 모든 것을 사람을 향해서 계획되어야 된다. 자, 통제적 시선에서 회화적 시선. 통제라는 게 뭐냐면요, 관리하기 편하게 그냥 도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시에서 관리하기 좋아야 돼. 그거는 일제시대 때 한 얘기예요.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 돼. 그래서 물을 가까이 할 때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털을 끝없이 양산해야 된다. 여기는요, 뉴욕이 뭐가 없죠? 그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인공섬을 만들어서 만들 정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이게 뉴욕에서 만든 리틀 아일랜드 파크, 그죠? 작은 공원. 이렇게 친수를 끝없이 하면 사람들이 행동 유발을 통해서 계속 가족과 찾아오게 되는 장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일어나고요. 이러한 물의 체계를 만들어주면 스스로 알아들이 놀이를 만들어서 놉니다. 자, 여기 캐나다에 있는 해변입니다. 여러분, 제가 위에 그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하고 해변이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어떤 것도 유해스러운 건축물이나 환경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죠.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이익사회에서 공동사회로 전환된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뀌어야죠. 이제 횟집 조금만 조금 이제 좀 치우고. 자, 이게 스페인에 있는 라스팔마스에 있는 이 바다와 육지를 잇는 방식인데요. 이건 걸어서도 가지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내리지 않고도. 이게 아이콘이 되죠. 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자, 제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요소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있는 거 가지고 하기만 하면 되는데 생각만 조금 바꿔보자.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을수록 좋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이 시대의 건축가,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김수근 선생님 말씀입니다. 작은 골목을 없애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토리도 사라진다. 비주얼이 비전입니다. 비주얼도 본다는 뜻이고 비전도 본다는 뜻인데, 보는 게 아름다우면 비전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스토리가 있으면 또 비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좋은 도시는 시간과 삶에 열려 있다. 저 건축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